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에 반도체 업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을 누르고 시총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인텔의 프로필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반도체 업체 1위에 선정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반도체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은 그런 기업이 바로 인텔입니다. 요즘에 언택트가 부각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너도나도 증축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유명한 아마존도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 센터는 뭐 구글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고 IBM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를 인텔에서 거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는데 점유율이 9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AMD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그 AMD가 인텔과 CPU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서버 시장에서는 AMD 점유율이 5%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보다도 위에 있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2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 2위 업체인 인텔과 삼성전자가 요즘에 주가가 기어가고 있잖아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2020년 들어서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인텔을 따라잡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엔비디아가 요즘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겠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와 자율주행 기술에 GPU가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하면 떠오르는 게 또 테슬라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연산에도 CPU보다는 GPU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GPU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기업 중에서 고성능 GPU를 가장 잘 만드는 업체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물론 인텔도 GPU를 만듭니다. 하지만 인텔은 고성능 GPU를 잘 만들어내지 못해요. 자,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GPU들을 주로 만들어냅니다. 특히나 요즘에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이 엄청난 각광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그래픽 구현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초고성능 GPU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업체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폭등했다고 봅니다. 자, 실제 매출을 봐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40%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을 또 많이 하게 되죠. 게임용 그래픽카드도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CPU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D램이나 GPU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GPU에서도 엔비디아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죠. 최근 20년 엔비디아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자, 저는 이걸 보자마자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자, 98년부터 2015년까지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노잼입니다. 거의 15년 동안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6년에 이더리움 채굴이 유행을 하면서 이때는 그래픽카드 C가 말라서 웃돈을 주고도 구입을 못할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다가 2018년 말에 다시 폭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다시 2019년 들어서 전고점을 팍 뚫어버리면서 로켓을 쌓아 올립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엔비디아가 벤츠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부분에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죠.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AGX 올인 기반 플랫폼이 2024년에는 벤츠 차량에 적용이 될 겁니다.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초고성능 G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재가 또 있죠. 구글 클라우드가 엔비디아 GPU인 A100을 탑재를 합니다. 이 GPU는 일반 게임용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특수 GPU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훈련 및 추론 컴퓨팅 성능이 20배 향상이 됐고요. 인공지능의 필수라 할 수 있는 워크로드 속도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컴퓨팅 성능이 20배 향상됐다는 겁니다. 게임용 그래픽카드 시장에서는 20배 성능 향상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동일한 체급 그래픽카드 기준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성능이 한 30%만 높게 나와도 거의 혁명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정도로 30% 성능 향상도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20배 향상이 됐다고 하죠.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주인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클수록 삼성전자도 같이 큽니다. 왜냐하면 GPU를 구동하기 위해선 그래픽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인 게임용 그래픽 카드에는 GDDR5, GDDR6, 자, 이런 메모리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메모리보다 훨씬 더 고성능인 HBM 메모리가 요즘에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엔비디아와 메모리 업체가 윈윈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 업체 세계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가 SK하이닉스고요. 3위가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20배 성능이 향상됐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처리 속도가 올라간 만큼 D램도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D램이 아닌 초고성능인 고대역 메모리, 즉 HBM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성능이 좋은 만큼 부가가치도 가장 높습니다. HBM 메모리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양산에 돌입을 했는데 이 기술이 기가 막힙니다. 현재 HBM D램의 최신 규격은 HBM2E라고 할 수 있는데 D램을 100마이크론 수준으로 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미리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쌓아 올립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D램을 쌓아 올렸죠. 그 다음에 전극을 연결합니다. 자, 이 기술을 TSV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이 기술이 없었습니다. 양쪽 끝에 전선으로 연결을 했었죠. D램을 쌓아 올렸을 때 데이터의 이동 통로가 효율적이지 못하죠.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예 램에 구멍을 뚫어버리고 수직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최단거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지고 고성능 D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합쳐서 95%가 넘습니다. 3사 과점 체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자, 이 말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고성능 GPU를 만들어낼수록 삼성전자의 HBM D램의 판매량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는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할 겁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센터가 급격하게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필수로 필요한 게 서버 D램과 낸드 플래시입니다. 자, 그 낸드 플래시를 가장 잘 만드는 업체가 삼성전자입니다. 점유율도 세계 1위고요. 요즘에 낸드 플래시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삼성에서 192단을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V낸드라고 합니다. V는 버티컬의 약자입니다. 버티컬은 수직, 세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메모리 기술력은 용량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수직으로 얼마나 높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쌓아 올리느냐. 자, 거기에 메모리 업체들의 운명이 결정이 될 겁니다. 현재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삼성과 맞짱 뜰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중국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 뉴스로 나오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택도 없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수십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쌓아온 기술력을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따라잡겠다? 또는 인재를 영입해서 몇 년 만에 따라잡겠다? 자, 이것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 눈부시게 발전을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기업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인가? 저는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TSMC는 무조건 안전빵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초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심지어 인텔도 삼성전자와 TSMC보다 제조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자, 핵심적인 이유는 EUV 공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던 삼성전자의 수량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세가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주식도 꾸준하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어차피 주식을 1, 2년 하고 말 게 아니거든요. 저는 평생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률에는 뭐 크게 연연하지 않고요. 미래의 성장 동력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많이 뛰었다고는 하지만 20년 후에 지금의 주가는 또 굉장히 낮은 가격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정말 요즘에 주가 많이 못 갔습니다. 하지만 고작 몇 개월을 놓고 뭐 삼성전자 주가 못 갔으니까 구리다, 뭐 개잡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투자자답지 못한 그런 발상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 웬만하면 20년, 30년, 40년 잘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다닙니다. 그럼 우리가 회사 다니는 동안에 그 회사가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이 잘 돼서 보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퇴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안 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주식에 비해서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 기업은 뭐 쓰레기다, 가망이 없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계획은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삼성전자는 그대로 들고 가고, 자, 앞으로 여윳돈이 생기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업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되겠죠. 자, 그런 업체에도 추가로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재미있고 설레이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조금 곁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주말인데요. 어차피 주식 장도 안 열리니까 자, 오늘만큼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취미생활도 좀 하시고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되면 또 전쟁터로 나가야 되잖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